네, 이번에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 지표 호조 속에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 1100선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기업들과 수출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해서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 얘기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 원화가 왜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예.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상승했다는 의미인데요. 예. 최근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최근 95%에 근접하는 등 지난 7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예.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가속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서 약간 통화 완화 선호 면모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돌아선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상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를 보이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원화 강세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도 강세고 원화도 강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먼저 대내적으로 3분기에 저희가 1.4%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출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그렇게 시사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또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난 10월에 약 3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는 점도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또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사드 보복 해제, 대북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현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공식 입장은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예. 건데요. 다만 이제 과도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일단 지켜보겠다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먼저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쥐고서 우리 정부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외환 당국이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직접 사고 팔거나 정부가 외국환 평형채 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방법 다 하는 이 외환 시장이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 미국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예.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정한 환율 조작국의 지정 사항 3가지 중에 환율 시장 개입만 빼고 2가지에 해당되고 있어서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원화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근데 시장에선 당분간 원화 강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보고 계속될 있습니다. 거다. 예. 계속해서 국내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북핵 리스크가 또 수그러들었기 때문인데요. 예. 또 차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비둘기파로 알려진 제롬 파월 이사가 선임된 점도 향후 원화 강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일단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수출 기업들에게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거시경제학을 보면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과 이제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서 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본의 엔화에 대한 환율 역시 9월 초만 해도 1,040원대였는데 지금 100엔당 970원대까지 떨어져서 지난 2015년 말 이후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기업들은 득을 볼 수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제조 대기업들은 당장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나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환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 완성차 업계의 경우에서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연간 수출액이 4천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전자업계도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월 3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도 수출이 잘 되고는 있는데 원화 강세가 너무도 심해지면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에 역시 수출 기업의 반대편인 이 내수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반가울 수밖에 없겠군요. 예, 원화가 강세가 반가운 기업도 꽤 많습니다. 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예.
밀이나 콩, 설탕 등을 수입하는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업체들은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자재 수입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이 철광석이나 석탄을 구입하거나 한국전력 등 이제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예. 항공업체들은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기 임대료와 외화 부채가 줄어들어서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달러 약세로 비용 부담이 줄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 수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내용이죠? 네, 어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네, 많이 올랐군요. 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거의 뭐 예. 네,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그만큼 원유 수요가 늘었고 또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2015년과 작년까지 저희 나라가 세계 경기 침체로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예. 저희도 이제 경기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원유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는 기업과 가게에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장은 배럴당 이제 7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주요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 때문입니다. 원유 감산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위 계승자가 최근 피해 숙청을 계속하면서 원유 감산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러시아도 그 원유 감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석유 수출국 기구가 이번 달 말에 오펙이죠. 네, 정기총회에서 감산 합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뭐 70달러까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뭐 비용이 많이 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담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원화와 유가의 흐름 올해 연말은 좀 주시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였습니다.